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 응급의료체계에 차질이 없도록 오늘부터 2주간을 비상응급주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진찰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늦은 열대야가 나타난 가운데 밤사이 전국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대구 연구실에서는 실험 도중에 불이 나 연구원 3명이 병원으로 옮겨졌고 1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TV 토론이 오늘 열립니다. 양측 후보가 초접전 대결을 펼치는 가운데 이번 토론이 막판 판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걸로 예상됩니다. 이스라엘군이 또다시 가자지구 난민촌을 폭격해 1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서한지구 미국인 여성 사망과 관련해서 이스라엘군은 총격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의도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우리 축구대표팀이 월드컵 3차 예선에서 첫 승리를 거뒀습니다. 우리나라는 주장 손흥민의 맹활약을 앞세워 오만 원정에서 3대1로 이겼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가계대출 관리에 혼선을 준 발언을 공식 사과하고 은행의 자율적 규제를 강조했습니다. 은행들은 속속 대출 규제 대상에서 실수요자는 제외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응급의료에 대한 국민의 걱정이 많다며 추석 연휴 기간 의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료인들을 위해서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진찰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중앙과 지방이 함께 특별 대책을 수립하여 응급의료 체계가 차질 없이 가동되도록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비상응급주간으로 운영하고 당직 의료기관을 지정해 연휴 의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의료인들의 헌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진찰료,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응급실 근무 의사들의 실명을 공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유포와 관련해 의료계의 자정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일부 악성 사이트에서 응급실 의사 명단을 공개해 현장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을 위축시키고 근무 의욕을 꺾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는 국민 생명과 건강에 증대한 위해와 공동체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행위라면서 의료계의 자정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어젯밤 9시 25분쯤 대구 달성군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과학동 3층 연구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연구실에 있던 연구원 3명이 연기를 마셔서 병원으로 옮겨졌고 15명이 대피했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은 소방차 34대와 90여 명의 인력을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실험 과정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네, 미국의 대선일을 56일 앞둔 가운데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TV 토론이 오늘 열립니다. 이 토론은 이번 대선의 최대 격정지인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현지 시간으로 밤 9시,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10시에 ABC 방송 주간으로 진행됩니다. 토론에서는 인플레이션 등 경제 정책과 불법 이민, 가자 전쟁을 포함한 주요 이슈가 다뤄질 전망이고 이 진행자의 질문에 각 후보가 2분씩 답변을 한 뒤 상대방에 2분 동안 반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저희 YTN은 오늘 오전 10시 해리스와 트럼프의 첫 TV 토론을 통시 통역과 함께 90분간 생중계합니다. 네, 이스라엘군이 또다시 가자지구 난민촌을 폭격해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AFP 등 외신들은 이스라엘군이 현지 시간으로 10일 가자지구 남부 칸 유니스의 인도주의 구역 내에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조직원들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공격의 표적이 인도주의 구역 내부에 깊숙이 자리한 지휘통제본부 내에서 작전을 하던 중요한 하마스 테러리스트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의 이번 난민촌 공습으로 최소 40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Donald J. Trump. Make America great again. Kamala Harris. But America, we are not going back. 네, 해리스 미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TV 토론이 우리 시간으로 잠시 뒤 오전 10시에 시작됩니다. 네, 대선을 8주 앞두고 첫 토론이자 마지막 토론이 될 수도 있는 오늘 결과가 막판 판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현지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현지 시간으로는 밤 9시 TV 토론이 시작됩니다. 지금 두 후보의 움직임 어떻습니까? 네, 대선 토론에 첫 출전하는 해리스 부통령과 7번째 참여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모습이 사뭇 다릅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5일부터 토론이 열리게 될 펜실베이니아에 머물면서 실전을 앞둔 모의 토론을 준비해 왔습니다. 토론 장소와 비슷한 무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대역을 앞에 두고 예행 연습을 진행하면서 이번 토론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관록의 트럼프 전 대통령 여유로운 모습입니다. 위스콘신 등 경합주 유세 일정을 소화하는 등 비교적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자신이 이번 토론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네, 이번 토론에 대해 유권자들의 관심도는 어떤가요? 네, 이제 약 4시간 뒤면 두 후보의 첫 TV 토론이 시작되는데요. 현지 방송은 물론 소셜미디어에서는 각 후보의 공약과 강점, 약점을 비교하면서 오늘 토론의 유불리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11월 5일 미 대선을 불과 56일 앞둔 상황에서 열리는 두 후보의 첫 TV 토론인 만큼 이 토론 결과에 따라 부동층과 중도층의 표심이 움직일 것이라는 분석 때문인데요. 미 유권자들도 TV와 라디오는 물론 소셜미디어를 통해 활발한 토론을 이어가면서 이 두 후보의 TV 토론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난 6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TV 토론 이후에 2달 만에 성사된 빅매치입니다. 지금 핵심 이슈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토론 주관사인 ABC 미 방송은 토론 주제를 아직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토론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핵심 쟁점을 둘러싼 양측 후보의 불꽃 튀는 공방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해리스 부통령은 여성이 출산의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낙태권 등을 강조하고 또 최근 일어난 조지아주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해서 총기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강력히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의 실정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각한데 이 인플레이션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불법 이민자 문제도 부각시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첫 토론인 만큼 토론에 임하는 두 후보의 전략도 궁금한데요. 네, 해리스 부통령이 유세장에서 강조했던 내용이 바로 앞서 영상에서 보신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입니다. 트럼프가 과거다. 그리고 자신은 미래이기 때문에 이 과거 대 미래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전략에 초점을 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검사 출신인 만큼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혐의와 이 도덕성을 공격하는 공세도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6월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TV 토론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예전과는 달리 냉정을 유지하는 태도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서도 쇼의 귀재답게 상대방의 공격을 피하면서 임기 당시 자신의 성과가 이만큼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번 토론에서 승기를 잡아가려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무엇보다 이번 두 후보의 TV 토론은 미국뿐 아니라 세계 시청자들의 관심도 높을 것 같은데요. 이번 토론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네, 토론의 규칙은 지난 6월 CNN 토론 때와 비슷합니다. 두 후보의 모두 발언, 그러니까 앞서서 뭔가 정강을 발표하는 발언은 없고요. 진행자의 질문에 후보가 각각 2분씩 먼저 답변을 하고 상대방의 답변에 대해 2분씩 각각 반박을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추가로 더 설명할 내용이 있으면 1분이 더 주어집니다. 하지만 서로에게 질문은 할 수 없고요.
순서가 아닐 때는 마이크가 꺼지게 됩니다. 두 후보는 빈 종이와 펜, 물 한 병만 가진 채 90분 동안 서서 정면 승부를 벌이게 됩니다. 이번 토론 이후 추가 토론이 이루어질지는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미지수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 토론이자 마지막 토론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막판 판세의 방향을 결정할 이번 양보할 수 없는 TV 토론은 이곳 시각으로는 밤 9시, 한국 시각으로는 오전 10시에 최대 격전지 중 한 곳인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 국립헌법센터에서 열립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피란민이 몰려있는 난민촌에 폭격을 가해 1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서한 지구에서의 미국인 여성 사망과 관련해서 이스라엘군은 총격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의도한 건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난민촌 한복판에 이스라엘군의 폭격으로 거대한 구덩이가 파였습니다. 수십 개의 텐트가 파괴됐고 한밤중 사전 경보도 없이 퍼부은 폭격에 일가족이 모래더미에 묻혔습니다. 피란민이 몰려있는 인도주의 구역을 공습해 10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이스라엘군은 이번에도 하마스 무장 세력이 목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민간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밀 타격했다며 하마스 측이 피해자 숫자를 부풀리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가자 전쟁 발발 이후 서한 지구의 긴장도 최고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군은 지난 6일 요르단 강서 안에서 시위 도중 숨진 미국인이 자국군의 총격으로 사망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의도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시위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총에 맞아 죽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하면서 이스라엘을 향해 강경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In our judgment, Israeli security forces need to make some fundamental changes in the way that they operate in the West Bank, including changes to their rules of engagement. 카이로에서 열린 아랍연맹 회의에서도 가자 전쟁의 종식을 촉구하며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Without ac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West Bank will become a new Gaza. 가자 지구와 이스라엘 레바논 국경에 이어 서한 지구가 제3의 전선이 될 수 있다는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네,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살해된 인질 6명의 시신을 발견했던 가자지구 땅굴 내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현재 시간 10일 공개한 영상을 보면 미키마우스와 백설공주 등 디즈니 캐릭터가 그려진 벽면 바로 옆에 땅굴의 입구가 있고 사다리를 타고 아래로 내려가면 길이 120m의 터널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땅굴은 성인 남성이 몸을 숙이지 않으면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높이가 낮고 너비도 한 명이 한 번에 지나갈 수 있을 정도입니다. 네, 이란이 최근 러시아에 탄도미사일을 대량 공급한 정황이 포착된 가운데 미국과 유럽연합이 이란과 러시아에 대한 신규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성명을 통해 이란의 대러시아 탄도미사일 공급을 포함한 대러 군사 지원에 관여한 이란과 러시아 개인 10명과 6개 회사, 이란산 무기 부품과 무기 시스템의 대러시아 전달에 관여한 선박 4척 등을 제재 대상에 추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도 이란의 불법적 무기 확산과 획득에 관여한 이란의 국적 항공사 이란항공과 이란 러시아 간의 무기 거래 등에 관여한 러시아 기반 해운 회사 2곳 등 총 3개 법인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란이 러시아에 탄도미사일을 공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추악한 선전일 뿐이라며 부인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나세르 카나니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소셜미디어 X에서 이란이 무기를 일부 국가로 이전한다는 허위에 또 오해의 소지가 있는 소식을 퍼뜨리는 것은 추악한 선전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카나니 대변인은 미국과 일부 서방 국가들이 가자지구 대량 학살에 막대한 규모의 불법 무기를 지원하는 것을 은폐하고자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런 거짓말로 이스라엘의 전쟁 범죄와 대량 학살 책임에서 국제사회의 이목을 돌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대변인이 이 같은 성명을 올린 직후 미국 정부는 무인기와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무기 부품과 또 시스템 이전에 관여한 이란과 러시아의 개인과 기업을 제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진찰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크게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와 함께 응급실을 지키는 의사들의 명단을 블랙리스트로 만들어 유포한 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번 주말 본격 시작되는 추석 명절은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응급의료에 대한 국민 걱정이 많다고 언급하며 추석 연휴 응급의료 체계가 차질 없이 가동되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복지부를 중심으로 모든 부처가 합심해 빈틈없이 상황을 챙기고 소방청과 지자체도 함께 만전을 기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당직 의료기관을 지정해 연휴 의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응급실 운영 상황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 추진 동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절박한 인식이 깔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 대통령은 추석 연휴 당직에 참여하는 병의원과 의료진의 감사를 표하며 건강보험 수가 대폭 인상으로 보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진찰료,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중증 응급 환자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에 3.5배 수준으로 인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부족한 응급실 의료 인력 보강을 위해 군의관과 공보의, 진료지원 간호사 등 가용 인력도 최우선으로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응급실 의료진 1명이 시급한 상황에서 응급실 근무의사 실명을 악의적으로 공개한 행위에 대해선 당정에서 엄정 대응 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을 사실상 협박하는 이러한 범죄 행태를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역시 선의로 복귀한 의료진이 일을 못하게 하는 의도가 불순하다며 국민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는 만큼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블랙리스트 유포 행위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요청할 계획인데 의료계를 향해 대화 참여를 설득하는 상황에서 자칫 또 다른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우려되자 정부가 응급실 인력 확보를 위해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 400명의 신규 채용을 유도하고 월 37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최근 충북 청주에서 탈장 증세 등을 보인 생후 4개월 아이가 130km 떨어진 서울까지 이동해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인근 병원 10곳에 이송 여부를 문의했지만 수용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미수용, 이른바 뺑뺑이 사태가 곳곳에서 벌어지면서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응급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직접 지원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를 합하여 약 400명 정도의 신규 채용이 가능한 예산이 신속하게 지원될 예정입니다. 의사 160명과 간호사 240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하고 한 달에 37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정규직 인건비와 추석 연휴 기간 환자 증가에 대비한 단기간 일할 인력의 인건비도 포함됩니다. 다만 추석 연휴를 앞두고 당장 채용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채용 절차를 이전보다 더 빠르게 진행하는 데는 도움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환자분들이 좀 더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인건비를 또 이제 좀 유연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제 그 추석 이전에 인력 확보에 좀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136곳의 지역 응급의료센터 가운데 15곳 정도를 거점 지역 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해 중증 응급 환자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최근 응급실 근무 의사 실명 등을 공개한 블랙리스트 유포와 관련해 거듭 엄단 의지를 밝히며 의료계를 향해 자정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유감을 표명하고 의료계가 더 자성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명단 유포 피해자가 직접 고발하지 않았는데도 정부의 유불리에 따라 선별적으로 수사 대상자를 특정하는 식의 경찰 수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네, 정부가 의대 증원으로 인한 교육 개선에 내년부터 2030년까지 모두 5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어제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역을 발표하고 앞으로 6년 동안 교육부가 2조 원, 복지부가 3조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국립대 의대 교수를 3년 동안 1,000명 늘리고 원활한 교수 충원을 위해 은퇴 교수를 명예교수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선합니다. 또 의대 졸업 뒤 지역에 남는 의사를 늘리기 위해 지역 인재 전형을 오는 2026학년도에는 62% 가까이 확대하고 수련시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중을 50%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급증하는 가계부채 관리와 관련해서 은행들을 매섭게 몰아쳤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입장을 바꿨습니다. 은행들이 선고안을 발의해서 실수요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한 건데요. 감독당국의 압박에 은행들이 이달부터 고강도 대출 옥죄기에 나서면서 애꿎은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받지 못해서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류환홍 기자입니다. 은행권을 향해 개입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며 강력한 대출 규제를 주문했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번에는 국내 은행장 18명 앞에서 모든 은행이 동일한 대출 규제를 적용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전제로 한 자금 등 위험 성향이 높은 대출에 대해서는 심사를 보다 강화하는 등 가계대출 취급에 있어서 그간의 심사 경험을 살리셔서 선고안을 발의하시고 대출 포트폴리오를 건전하게 조정해 나가야 하는 시점입니다. 이처럼 자율 규제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은 은행들의 대출 규제 강화로 애꿎은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에 이어 신용대출까지 문턱이 높아지면서 결혼이나 직장, 자녀 학업 등의 사유로 이사를 계획한 사람들이 당장 대출 절벽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 원장은 대출 규제 강화와 완화라는 두 가지 상충된 신호로 시장에 혼선을 준 점에 대해서도 사과했습니다. 급증하는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돼서 조금 더 세밀하게 저희가 입장과 메시지를 내지 못한 부분, 그리고 그로 인해서 국민들이나 특히나 은행분들, 더더군다나 이제 은행의 창구에서 진짜 업무를 하신 분들께 여러 가지 불편과 어려움을 드려서 이 자리를 빌어 송구하다는 말씀과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올리겠습니다. 금감원장 은행장 간담회에 앞서 신한은행은 대출 실수요자에게는 종전처럼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은행들은 금감원장의 발언에 예민할 수밖에 없어 앞으로 실수요자를 위한 대책을 추가적으로 더 내놓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네, 서울에서는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늦은 열대야를 기록한 가운데 밤사이 전국 곳곳에서는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대구의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서 실험 도중에 불이 나서 연구원 3명이 연기를 들이마셨고 또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차정현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갓길에 세워져 있는 화물차 한 대가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저녁 7시 10분쯤 충북 괴산군 인근 중부내륙 고속도로를 달리던 25톤짜리 화물차에 불이 난 겁니다. 불이 나자 60대 운전자가 급히 대피하면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브레이크에서 펑하는 소리가 난 뒤 연기가 나기 시작했다는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택가 주차장에 세워진 승용차에서 뿌연 연기가 피어나더니 잠시 후 거센 불길이 치솟아 오릅니다. 경기 화성시 주택가에서 불이 난 건 밤 10시 40분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고 불은 차량 앞부분을 태우고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밤 9시 반쯤에는 대구 달성군에 있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연구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연구원 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건물에 있던 15명이 대피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실험 과정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네, 오늘 새벽 0시 반쯤 경기 부천시 상동에 있는 5층짜리 다세대 주택 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30분 만에 꺼졌지만 7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건물 안에 있던 다른 7명은 스스로 대피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사건 사고 한 줄 뉴스입니다. 지난 2021년 6월부터 재작년 11월까지 유튜버 찌약을 과거를 빌비로 협박해 2억여 원을 뜯어낸 여성들이 구속을 피했습니다.
경찰이 BJ 집단 마약 사건과 관련해 48만 구독자를 보유한 인터넷 방송 BJ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달 발생한 인천 청라 아파트 전기차 화재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어제 오전부터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상대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네, 어제 아침 8시쯤 서울 한남동에 있는 종합병원 별관 앞 주차장에서 둔기를 가지고 가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6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전에 병원을 찾았을 때 불친절해서 이번에도 그럴까 봐 둔기를 가지고 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8일 저녁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운영하는 평산 책방에서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안내에 문 전 대통령을 만나게 해달라며 책방 여직원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부산 영도구 한 도로에서 지름과 깊이 1m 규모의 땅꺼짐 사고가 났지만 당시 오가는 차량이나 사람이 없어서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성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고발한 강신업 변호사가 이 의원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대 직원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양육비 이행법이 개정되면서 오는 27일부터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명령에도 3천만 원 이상 밀리거나 3번 이상 주지 않은 비양육 부모에게 신속하게 제재를 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집안에서의 흡연에 대해 훈계를 하는 아버지를 화가 난다며 흉기로 찌른 아들 A씨가 구속됐습니다. A씨는 10년 동안 조현병을 앓아왔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헤어진 여자친구의 신체가 촬영된 영상을 음란물 웹사이트에 올린 20대가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가정불화로 이혼한 전 부인에게 앙심을 품고 치밀하게 계획해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81살 A씨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출근길 YTN 날씨입니다. 9월에 때 아닌 열대야가 나타나며 아침 공기가 다소 후텁지근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5.5도, 강릉 26.6도, 울산 26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늦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특히 서울에는 사상 처음으로 9월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역대 가장 높은 9월 기온을 경신할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오늘 낮 기온은 서울 35도, 대전 35도, 대구 32도가 예상됩니다. 현재 제주도에는 비가, 남부지방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전국에 소나기가 지나겠고 오후부터는 영동지방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제주 산간에는 내일까지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되고요. 충청 이람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배추와 무 등 채소 가격이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가용 물량을 최대한 공급하고 수급 상황도 꾸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어제 YTN에 출연해서 매일 물가 상황을 점검하고 있고 또 추석이 가까워질수록 배추 가격도 하락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저희 농식품부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점검을 합니다. 이번 여름이 워낙 더웠죠. 폭염이 있고 또 그쪽에 가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배추 생육이 뭐랄까 배추가 이렇게 비대해지지를 못하고 좀 이렇게 작은 거예요. 그래서 그 물량은 사실 이번 주부터는 충분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중 하품으로 나누어서 보면 상품은 좀 희소하니까 가격이 비싸고 중하품은 그래도 평년 정도로 그렇게 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많이 그래도 지금 추석에 가까울수록 그 좀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를 맞아 해외여행을 계획하거나 택배 보내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항공권 취소 수수료를 지나치게 많이 부과하거나 택배 파손에도 배상을 못 받는 등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 황보혜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0대 A씨는 지난해 10월 200여만 원을 내고 인천과 발리 왕복 항공권 2장을 샀습니다. 그런데 구매 당일 여권 철자 오류를 발견해 항공사에 취소를 요청했더니 수수료를 70만 원 넘게 요구했습니다. 5분 만에 취소를 한 거거든요. 단지 그 항공권을 구매했기 때문에 그렇게 부과한다는 거는 좀 너무 과도하다는 거죠. 추석 연휴에 해외여행객이 늘고 택배 수요도 몰리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항공권과 택배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은 각각 3,300여 건과 900여 건. 이 가운데 추석 연휴가 포함된 9월에서 10월 접수건이 전체의 18%가량으로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항공권은 청약철회 거부나 위약금 과다 청구 등 계약 해지 관련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택배는 운송물이 파손되는 등의 피해가 많았습니다. 피해를 막기 위해선 항공권 구매 전 취소 조건과 출입국 정책을 꼼꼼히 확인하고 택배 운송장과 같은 증빙 자료를 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에 대해서는 관련 사업자의 내부 규정이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서 배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소비자원은 항공권과 택배 관련 피해를 본 경우 소비자24나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이나 구제를 신청하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는 모두 5일이지만 추석이 다음 주 화요일이라 추석 이후에 쉬는 날은 단 하루뿐입니다. 언제 귀성길, 귀경길에 올라야 조금이라도 고생을 덜 할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가장 정체가 예상되는 때가 언제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한국도로공사가 예측한 결과 보시겠습니다. 먼저 귀성길은 추석 전날인 16일 오전을 선택한 사람이 전체의 19%로 가장 많았습니다. 귀경길은 추석 다음 날인 18일 오후로 계획하는 사람이 23%를 차지했습니다. 국민 내비게이션 티맵의 예측 결과를 볼까요? 귀성길과 귀경길 모두 추석 당일인 17일 낮 시간대에 차량 정체가 가장 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체를 피하려면 귀성길은 연휴 전날인 13일 저녁, 귀경길은 마지막 날인 18일 이른 새벽에 출발을 하는 게 좋다는 설명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부터 연휴 마지막 날까지 4일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고요. 추석 당일과 다음 날에는 서울 지하철과 버스가 심야 연장 운행된다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경제 일정입니다. 통계청이 지난달 고용 동향을 발표합니다. 7월의 경우 월 평균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17만 2천 명이 늘어서 석 달 만에 10만 명대를 회복했지만 건설업 고용 부진은 계속됐습니다.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금융시장과 가계대출 동향을 발표합니다. 올해 들어 4월부터 7월까지 큰 폭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졌는데요. 8월은 이달부터 시행된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앞두고 가계대출 증가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세청이 이달 들어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입 현황을 발표합니다. 내수 부진 속에 수출은 반도체와 IT를 중심으로 호조세를 나타내고 있어서 이달 수출액이 지난달보다 증가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쌤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종한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첫 재판을 받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의 첫 공판을 엽니다. 같은 혐의를 받는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등 경영진도 함께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하이브가 SM엔터를 인수하기 위해 주식 공개 매수에 나서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카카오 측이 가진 SM엔터 지분이 5% 이상으로 대량 보유 보고 대상에 포함되는데도 일부 지분을 숨기고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핵심 반도체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 전직 임원과 수석 연구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유출된 기술의 개발 비용만 4조 3천억 원이 넘고 또 실제 피해는 가늠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국가 핵심 기술인 반도체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직 임직원들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산업기술유출방지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지 닷새 만입니다. 삼성전자 전 임원 최모 씨는 지난 2020년 9월 중국 청두시로부터 4,600억 원을 투자받아 반도체 기업 청두가오전을 세웠습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양산한 20나노급 D램 반도체 제조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후 국내 인력을 대거 영입해 공장까지 세웠는데 수석 연구원 출신인 오모 씨는 이 과정에서 공정 설계를 담당하며 반도체 개발을 위한 핵심 기술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 결과 이들은 불과 1년 3개월 만에 20나노급 D램 반도체 시범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공정 단계별로 핵심 기술을 빼돌린 결과 적게 잡아도 4년에서 5년이 걸리는 기간을 크게 단축한 겁니다. 삼성전자는 해당 기술을 개발하는 데 연구원을 1,000명도 넘게 투입했는데 개발 비용만 4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각종 경제적 효과 등을 감안하면 실제 피해 규모는 가늠조차 안 된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국가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등 경제 안보의 근간을 뒤흔든 사건입니다. 실제 피해 금액은 가늠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다행히 지난해 2월 우리 경찰이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서면서 중국에 있는 공장은 운영 중단됐습니다. 다른 임직원 30여 명도 추가로 입건된 상황인데 경찰은 추가 범행을 조사하는 동시에 다른 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수사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네, 중국 화웨이가 폴더블 폰의 선구자였던 삼성을 제치고 세계 최초로 3단 접이식 스마트폰 트리폴드 폰을 내놨습니다. 관련 소식을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화웨이가 세계 최초로 내놓은 3단 접이식 스마트폰입니다. 완전히 펼쳤을 때 화면 너비는 10.2인치, 웬만한 태블릿 PC만큼 큽니다. 두께는 3.6mm, 3겹으로 접어도 2겹인 삼성의 갤럭시 Z 폴드 6만큼 얇습니다. 접이식 키보드까지 갖추면 호주머니 속에 컴퓨터를 넣고 다니는 셈이 됩니다. 把电脑放在口袋里一机多能，真正的科技新物种。 가격은 사양에 따라 380만 원부터 450만 원 선으로 책정됐습니다. 기존 폴더블 폰의 2배 넘는 가격에도 사흘 만에 400만 대 넘는 사전 예약이 쇄도했습니다. 存钱买吧，那肯定不是像比别手机可能要贵，可能能买2个吧，好，同样就是比较顶级的啊。 화웨이는 애플의 아이폰 16 출시 행사와 같은 날 제품 설명회를 열면서 공개 도전장을 냈습니다. 시중 판매도 애플과 똑같이 20일부터 시작됩니다. 중국인들의 애국주의 소비 성향 역시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品牌发布启动呗，没见过这种支持国货，这种没见过3折叠的。 두 분기 연속 시장 점유율 1위 자리를 화웨이에 내준 삼성. 왕좌 탈환의 길은 더욱 험난해질 걸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민간인들의 첫 우주 유영을 위한 스페이스X의 우주선이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억만장자 기업가 등 4명이 타고 있는데 이들은 닷새간 우주에 머물며 민간인 최초로 우주 유영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김잔디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각 12새벽 5시 23분. 카운트다운이 끝나자 우주선 팰컨 9이 불길을 뿜으며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9분 30초 뒤 우주선에서 분리된 1단 추진체가 발사장에 성공적으로 귀환하자 함성이 터져나오고 3분 뒤에는 2단 추진체까지 성공적으로 분리되며 이들은 예정된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민간인 우주비행사 4명은 이글루 모양의 우주 캡슐 드래건 안에 탑승하고 있습니다. 이번 우주선 미션 이름은 북극성의 새벽을 뜻하는 폴라리스던. 억만장자이자 항공기 조종사인 제러드 아이 장먼이 이끄는 우주비행 프로젝트로 해역 공군 조종사와 스페이스X 소속 여성 엔지니어 2명이 함께합니다. 이들을 태운 드래건 캡슐은 국제 우주정거장의 비행 궤도보다 3배 이상 높은 최고 1,400km 높이의 타원형 궤도를 비행할 계획입니다. 성공한다면 1972년 아폴로 프로그램 이후 반세기 만에 인류가 도달한 가장 높은 지점으로 기록됩니다. 민간인 비행사들은 캡슐을 타고 약 닷새간 우주에서 머물며 40여 가지의 연구와 실험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실험은 우주 유영. 민간인 우주비행사 4명 가운데 2명이 비행 3일차에 외부 우주선 활동 전용 우주복을 입고 700km 고도에서 우주 공간에 나가게 됩니다. You know, it takes a lot of effort to move in the suit. When it's pressurized. I mean, what looks like really, like heavy clothing when it's unpressurized becomes super rigid when it's pressurized. 이들은 우주선과 끈으로 연결된 채 우주를 걸어볼 예정인데 민간인의 우주 유영 시도는 인류의 우주 탐험 역사에서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일본 음악 콘서트장에 벼락이 떨어져 직원들이 마비와 저림 증상을 호소하며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대기 불안이 이어지면서 일본 열도 곳곳은 여전히 기습 폭우와 낙뢰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거센 빗줄기가 내리는 가운데 굉음과 함께 벼락이 공연장 주변에 떨어집니다. 깜짝 놀란 관객들은 일제히 몸을 숙입니다. 공연장 임시 텐트 뒤의 나무는 벼락을 맞아 껍질이 벗겨진 채 쪼개졌습니다. 당시 텐트에 대기하고 있던 공연 스태프 9명은 다리 마비 증세를 호소했습니다. 이 가운데 6명이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1명은 혼자 걷기도 힘들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차례 이어진 낙뢰에 공연은 결국 취소됐습니다. 急に雷鳴り始めて、でちょっとライブも中断しててって感じですね。一回すごい大きな雷が近く、何回も光もピカピカ光ってって感じで。立たないように基本的にもうずっとしゃがんで。 공연이 열릴 당시 도치기현은 습한 공기로 대기가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일본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도 기습폭우와 낙뢰가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군마현도 새벽에 1시간 동안 번개를 동반한 100mm의 국지성 기습폭우가 내렸습니다. 저지대 곳곳이 침수 피해를 입었고 토사 붕괴 경보가 한때 내려졌습니다. 여기에 태풍 13, 14호까지 동시에 발생하면서 일본 기상청은 이번 주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변덕스러운 날씨와 잇따른 태풍으로 일본 열도의 불안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지난 7일 프랑스 몽블랑을 등반하다 조난한 한국인 2명이 연락이 끊긴 지 사흘 만에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주 프랑스 한국 대사관에 따르면 프랑스 구조당국은 현지 시간 10일 오후 1시 15분쯤 몽블랑 정상으로부터 100m 떨어진 경사면에서 한국인 시신 2구를 발견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은 사망자들의 유족에게 시신 수습 사실을 알렸고 추후 필요한 절차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산불이 나흘째 이어지면서 주민 만여 명이 대피하고 여의도에 20배가 넘는 면적을 태웠습니다.
AP통신은 현지 시간 5일 미국 LA 동쪽 샌 버나디노에서 시작된 산불이 나흘째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에 강풍까지 더해지면서 지금까지 약 96제곱킬로미터 여의도 면적의 20배가 넘게 태웠는데 불길은 더욱 거세지는 양상입니다. 북아프리카의 건조한 산과 사막 지역에 이례적인 폭우가 쏟아져 모로코에서 18명이 숨졌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는 현지 시간 10일 지난 주말 남부 타타, 티즈니 등과 중부 일부 농촌 지역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로 18명이 숨지고 최소 4명이 실종됐다고 전했습니다. 현지 당국은 이번 홍수로 전기와 통신, 식수 공급 등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념사진을 찍기 위해 철로에 바짝 붙어 서 있던 여성이 달려오던 기차에 머리를 부딪혀 다쳤습니다. 현지 시간 지난 5일 미국 조지아주 트빌리시의 한 철도역에서 발생한 사고인데요. 영상을 보면 한 여성이 머리를 매만지고 옷단장을 하며 선로 옆에서 사진을 찍으려 하죠. 이때 열차 한 대가 경적을 울리며 빠른 속도로 옆을 지나칩니다. 놀란 여성이 급히 피해보지만 열차에 머리가 스쳐 바닥으로 굴러떨어졌고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습니다. 이 여성은 선로가 사용 중이고 열차가 운행되고 있는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PD였습니다. 네, 기업은 물론 중산층에게까지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속세 과세 방식이 조만간 크게 바뀝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유산세는 상속재산 전체가 기준이고 유산취득세는 개인별로 상속받는 재산이 기준입니다. 상속세는 금액이 클수록 세율이 높은 누진세율이어서 과표가 클수록 세금 부담이 큽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가운데 유산세 방식인 나라는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 등 4개국이고 나머지는 유산취득세 방식이거나 상속세가 없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조세 공평성과 국제적 추세 등을 감안해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는 걸 추진하고 있다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 법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정부의 세부 개편 방안을 토대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인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유산취득세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을 추진하겠습니다. 경기와 관련해서는 수출 호조 효과가 내수로 확산되는 속도가 기대에 못 미친다며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건설과 관련해서는 하반기 신축 매입 임대주택을 위한 3조 5천억 원 등 공공투자 집행과 자금 공급을 가속화하고 곧 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 개혁과 맞물린 정년 연장 논의와 관련해서는 하반기 계속고용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장기 수령을 위한 세제 지원 방안을 언급했습니다. 개인연금 종신수령 시 세율을 현재 4%인데요. 그걸 3%로 낮추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퇴직소득을 개인연금 계좌에 불입하는 경우에도 20년 이상 수령하는 경우에는 세금 감면이 이제 50%과세인데 구간을 추가하여 장기 수령을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최 부총리는 민주당의 지역화폐법 추진과 관련해서는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이 법안이 소비 진작 효과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이고 소비 진작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최 부총리는 증시 밸류업과 관련해 재계 우려를 완화하면서 주주를 실효성 있게 보호하는 방안을 조만간 내놓고 하반기 첨단 인재 유치 활용 방안 등 미래 세대를 위한 대책을 잇따라 마련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인천과 부천, 김포 등 수도권 서부 지역은 대규모 신도시가 개발돼 인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교통망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수도권 서부 지역의 출퇴근길 시간을 지금의 절반 가까이 줄이기 위한 대규모 교통망 구축 방안을 내놨습니다. 김기봉 기자가 소개합니다. 지난 14년 새 인구가 2배로 늘어난 김포와 지난해 광역시 중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난 인천 등 교통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수도권 서부 지역. 특히 이 지역은 철도 수송 분담률이 높지만 혼잡이 심해 정부가 철도 수단 확대에 방점을 뒀습니다.
우선 5호선 종점을 현 방화역에서 검단 신도시와 김포 한강 신도시 1, 2로 연장할 계획인데 2031년 준공을 목표로 예타 통과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5호선 연장 개통 전에는 국비 153억을 들여 내년 1월까지 골드라인 열차 6편성, 26년 말까지 5편성을 추가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 부천 대장지구에서 화곡, 가양을 지나 홍대 입구를 연결하는 민자사업 구간을 2030년 말까지 개통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부천 대장지구 내 2개의 역사 신설을 통해 지구 내 교통 편의를 높일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대장지구에서 홍대 입구까지 이동 시간을 50분에서 27분으로 46% 단축할 전망입니다. 또 7호선 종점인 성남에서 청라 국제업무단지까지를 27년 하반기에 29년 말엔 청라 국제도시역까지 연장합니다. 이에 앞서 내년 6월에는 인천도시철도 1호선 종점을 계양역에서 인천 검단까지 연장할 예정입니다. 특히 혼잡도가 높은 7호선과 9호선에는 27년까지 국비 140억을 들여 9호선의 4편성, 7호선의 1편성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천 검단과 청라 등 인구 밀집 지역에서 강남으로 연결하는 광역 노선이 지난 5월과 6월 각각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김포에서는 당산역과 상암 DMC를 종점으로 하는 광역버스 노선 2개가 최근 운행에 들어간 데 이어 올해 말 GTX-A 운정 서울역 구간 개통에 맞춰 김포에서 GTX-A 킨텍스역을 연결하는 시내버스 노선 2개를 내년 1월 신설할 예정입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파리 패럴림픽에서 금메달 6개를 포함해 메달 30개를 따내며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둔 패럴림픽 선수단이 금이 환영했습니다. 패럴림픽 선수단은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공식 해단식을 열고 12일 동안의 대장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금메달 2개를 거머쥔 장애인 사격의 간판 박진호 선수가 선수단 최우수 선수로 선정됐습니다. 박진호는 지난달 31일 10m 공기소총 입사에서 첫 금빛 총성을 올렸고 사흘 뒤 남자 50m 소총 3자세에서 2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가 패럴림픽에서 다관왕에 오른 건 2016 리우 대회에서 3관왕에 오른 조기성 이후 8년 만입니다. 박진호 선수의 MVP 소감 직접 들어보시죠. 2관왕까지 했을 때도 되게 얼떨떨하면서도 기쁘고 여러 감정이 왔다 갔다 했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해단식 하면서 MVP까지 되고 나니까 더 얼떨떨해진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MVP가 생기고 그게 제가 됐다라는 게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